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정치인 이재명의 모습과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알고 있던 정치인 이재명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보면 다시 돌아오시기는 매우 힘들다. 옳든 옳지 않든 좋아하는 걸 보면은 그걸 계속 띄워주는 게 알고리즘 시스템이잖아요. 그 주변에 계신 참모분들이나 좀 주변인 분들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 안 계시는 것 같고, 사람 알고리즘도 문제가 있다.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유시민 작가가 했어요. 직언을 하는 사람, 대통령 주변에 있는 거냐. 레드팀은 차치하고라서 청와대의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선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 파기나 이런 것들이 냉정하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유시민 작가의 한마디에 청와대가 결국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방송이 나간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만찬을 열고 진보 진영을 더 챙겨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동안 추진해온 대통합이나 중도 확장 행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개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회동까지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본인과 측근 세력만을 챙기려는 움직임인지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보 핵심 지지층의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찍으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제가 계속 걱정해 왔는데, 지난 지방선거 이후 2달 이상 이어진 일련의 여론 흐름을 이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죠.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언론 보도보다 훨씬 심도 있는 분석을 했을 것이고, 김민석 대표 역시 그 여론 흐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모를 수가 없죠. 본인 선거를 이끌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인유한 인준은 안 된다고 했을 것이고, 이 대통령에게도 매우 위중하다는 위기의식이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치 어종을 보면 패턴이 있는데, 공직 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저조하다가 본인 특유의 돌파력으로 성과를 내면서 임기 중 지지율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고 그 성과 기반으로 다음 단계의 공직으로 나아가고,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 갈 때도 그랬고,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거쳐 당대표 갈 때도, 그리고 당대표 거쳐서 대선 후보에서 결국 대통령 당선까지,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대통령 취임 1년, 초반 1년도 그랬습니다. 취임 때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죠. 근데 지금 1년 남짓 지나고 나서 너무 빠른 속도로 취임 때보다 더 낮은 지지율에 도달해버렸단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 정치 인생에서 처음 있는 종류의 곡선이고 시련이고 어려움이라서 왜 이렇게 됐을까 복귀하며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죠.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왼쪽을 안 챙겼다 그동안 이라는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수십 가지 방식으로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왼쪽이라니, 본인은 왼쪽이 아니란 말인가? 왼쪽이라니, 우리 진영이라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챙긴다니, 안 챙겨서 삐졌다는 건가? 마음이 떠나면 그 표현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타박하고 핀잔 주고 씹고 평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100가지 방식으로 해보라고 그러면 100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이재명 지지자를 자처하던 분들이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왜 이렇게 나서서 비판을 하고 있는지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유시민 작가 비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유시민 작가가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반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명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유시민이 이재명 정부 망하길 바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비평하면 안 됩니다. 유시민 작가는 그렇게 망하라고 기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그럴 수 있다고 비판적인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라고 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둘을 구분도 못하면서 무슨 비평을 합니까?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여론을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죠. 저는 그 대목에 동의하는데, 이 여론을 면밀히 살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임 지도부와 만나서 했다는 왼편 챙겨라 하는 건 표현에 문제를 삼을 게 아니고, 대통령이 심각하고 위중하다는 상황인식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부 위기이자 진영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또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재명 대통령 첫 30% 지지율이 떴습니다. 이 스트레이트 뉴스하고 조원 CNI 조사거든요. 여기 보면은 38.9% 잘한다가 이렇게 돼 있고 못한다가 57.9로 엄청나게 높아요.
이제 더 떨어질 일만 남았어. 왜냐면 지금 보면은 정부가 별로 신경을 안 써, 진짜로. 아예 신경을 안 써, 지지율을.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필요가 없는 어. 거죠. 그 지지율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지율이 필요 없을 만큼 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과연 국힘이 오케이 할까? 왜?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내가 이재명 대통령 뜻이 같다고 했다가는 본선에 진출해도 내가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사진 찍은 거 플랜카드 못 겁니다. 그리고 국짐 생각해 보세요. 야, 대통령 지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같이 할 필요가 있나? 싹 바꿔버리면 우리가 다 이길 텐데. 그게 참 위험한 맹점인 게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이게 당대표나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졌다 그래서 선거 때 선거 공학이 크게 뒤집어진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탄핵을 해도 저쪽 애들이 더 나와요. 표를 때려보면. 그러니까 이미 표 계산, 산술 계산은 끝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 국진당은 원래 지지율 신경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은 걔들은 이미 정당 자체적으로 내각제야.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데 지역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는 조직 관리를 잘해서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사람들이 세뇌가 잘 돼서 그런지 뭐를 해도 뽑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도 그걸로 가고 있는 거야, 이제 점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니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민주당 이름으로 강북구 특히 대표적으로 니들이 아무리 나를 욕해봤자 내가 안양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나오면은 나는 될 거야 라고 날 얘기하고 있는 뽑지 거야. 니들이 뭐 그런다고 국진당을 뽑겠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강북구나 이현주 지역구에는 반드시 후보를 내갖고 응징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쟤네들하고 붙었을 때 조국 혁신당의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 지역 조직이 있을 리 만무하고 지금 지지율이 5%도 안 나오는 정당인데 그걸로 해갖고 기존에 있는 인물을 이긴다는 건 뭐겠어요. 새로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걔네들을 응징할 수 있는 국민들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제돼야 할 수 있는 얘기거든. 그걸 없애버리려고 아예 그 싹을 발라버리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당 지지율 나온 거 보면은 국힘이 37.3이고 민주당이 43.9인데 요 반으로 잘라도 50 넘는다 이거지. 그렇지. 그거거든. 야이씨.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치겠다. 의원들끼리 이미 내각제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막냐고요. 그렇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인재 영입 TF 한다 그래갖고 또는 개방적으로 인재 늘린다고 해갖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장도혁과 김민석이 만나가지고 법사위원회 주고 주요 의원회들 나눠 가지고 또 법안이라든지 정책 결정하거나 밀고 나가는 데 있어갖고 양당이 공조를 해가지고 서로 합의안에 정책이라든지 결정을 밀고 나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양당이 합쳐진 두 양당이 27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새끼들끼리 연합을 해갖고 정치를 같이 해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손을 잡아버렸으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대통령 지지율 20%라도 민주당 지지율 20%라도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37을 지지율 필요 없어. 그러니까. 국회의원 대가리 수만 있으면 법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야. 법을 만드는데 대신에 이제 개헌까지 가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건 50%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민주당 20이라도 되는 거예요, 지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20이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민주당의 파이를 키워갖고 국진당을 대체할 만큼 키우려고 하면 와, 미치겠네. 민주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지를 얻어가지고 모든 세력한테서 다 국진당을 이겨갖고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라는 체제가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민주당 안에 있는 놈들도 민주당스러운 놈이 없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국회의원들끼리 지금 모여서 우리끼리 짬짬이해서 의원 내각제 연습? 아니 실습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을 보세요. 될까? 일본의 투표율이 왜 낮고 일본 사람들이 왜 정치에 무관심해졌는지 얘들은 대를 이어서 그냥 의원 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수십 선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지역구를 아들한테 물려주면 그 아들 그냥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조직표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투표를 안 해요. 어차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지지율 같은 거 신경 쓰는 척하지만 사실은 저는 지지율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 총리가 바뀐다? 그건요, 자민당 내에 소위 말해서 주류 세력들이 야, 쟤 우리 말 잘 안 듣는데? 또는 우리 총리 좀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지지율 핑계 대가지고 저는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걔들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임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국민들이 뽑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가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다는 거였거든. 그래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거야. 솔직히 제왕적 대통령 많았고 문제 있는 대통령 많았고 윤석열 같은 애 뽑히기도 하지만 그걸 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내각제에도 거부감이 있는 거라고. 근데 이 대통령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의회가 다 가져가 버리고 그거를 갖고 국진당과 민주당이 당내 원활한 협의를 통했고 협치를 통해 갖고 지들끼리 하고 싶은 거 짬짬해서 통과하면서 모든 법안을 바꿔나간다고 치면 대통령제가 있는들 유명무실한 대통령제가 돼버리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나는. 자, 이런 와중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김민석이 지지율 높이겠다고 누굴 만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석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 서울대 교구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새벽 당대표가 되겠다고 언급하면서 기도와 종교가 국가 운영의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1년 경과 시점에 허니문 기간이 지나서 본격적 국정이 펼쳐지는 만큼 대통령과 국정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우리나라 종교 국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정말 전번 대통령 무당한테 미쳐갖고 난리더니 이거 윤석열이 하던 거 아니야? 기도. 이제는 야, 당 이거- 총리가 나서갖고 국가를 위해가 당 당대표. 총리하던 당 대표가 나서가지고 총리하던 당 대표가 나갖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네. 근데 웃긴 거는 그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서민 생활과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할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어떻게 이래? 아니 이 기독교 단체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 기독교 단체가 저희가 나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희가 여당이니까 힘써갖고 국민 생활을 증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네, 바뀌었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기자가 실수로 바꿔 쓴 거 아니야? 아무리 정치, 김민석이가 교회빠라고 한들 정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대표가 가갖고 앞으로 나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라는 얘기가 당부일 수가 있겠냐는 거지. 심지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박승열 총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빛의 혁명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평화 열망을 국정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답니다. 그 완전히 뒤집힌 거잖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김민석은 그러니까 김민석은 또 뭐라고 대답했냐면 정치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이 함께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소명을 풀어가야 한다고 답을 했대요. 국민과 이치 앞에 겸손하겠다. 이거 오세훈이 했다. 이게 기억 앞에 겸손? 뭐지? 이러면 뭐 통일교에서 기독교로 바뀐 거 말고 뭐가 다릅니까? 신천지에서 기독교로 바뀐 거 말고는. 물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김민석한테 표를 줬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지지율 올려달라는 거는 좀 찍어달라는 소리잖아. 이제 교회에서 찍어달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암울한 현실인 이게 거예요. 어떻게 이래? 절은 안 가겠죠? 철저하게 신자니까. 아니 천주교 갔으니까 절도 한번 가야 되나? 조문은 갔을까? 모르겠어. 가겠지 뭐. 안 갈 수 있나? 천주교까지 갔는데. 아무튼 정치와 종교는 같이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신정국가가 돼가고 있어요. 이명박이 서울시를
하느님한테 봉헌하더니 김민석은 아예 대한민국을 하나님한테 봉헌하려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나 다를까 김민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라는 말에 우리가 참 실망을 하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김민석, 진보, 개혁, 중도, 보수까지 모든 스펙트럼 대대적 영입.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구조적 다수가 대통령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김민석이 되다 보니까 중도 보수까지 다 영입을 한다는 거. 이제 대놓고 한다는 겁니다.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우리를 왼쪽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거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민주당은요, 왼쪽에 있는 지지자부터 오른쪽에 있는 지지자들까지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서 51대 49의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우리가 다 따라잡아서 5대5의 싸움이 된 거는 민주당 지지층들 중에서는 굉장히 개혁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정말 민주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왼쪽이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왼쪽. 그러니까 좌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 아, 이게 시작됐구나. 제가 느낀 게 뭐냐? 김민석이 인재 영입위원장을 해요. 김민석이 직접 인재 영입위원장 자리를 맡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김민석이 인재영입위원장을 함으로써 김민석은 2028년 공천권과 인재 영입하면 공천 둔다는 소리예요. 인재 영입위원장 뭐야? 인재 영입했으면 그냥 영입해? 뭔가를 주려고 영입한 거 아니야? 야, 이게 큰일이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우리가 진짜 이 지지층들 계속 경고했죠. 이러다가 대통령 지지율 진짜 추락하는 거,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위기에 처하면 막아줄, 같이 싸워줄 지지층들이 전부 이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지금 청와대의 반응은 청년과 부동산 문제로 이탈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무리 청년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해도요,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퇴임하실 때까지 본인이 당선된 41.1%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퇴임하셨어요. 왜 그래요? 끝까지 지지층이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 없는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해도 우리가 지켜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서로 다른 점을 찾기 시작하면 원수가 된다. 같은 점 찾아내면 형제가 될 것이다.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어제 있었죠. 근데 하나 묻고 싶습니다. 원수를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도대체 정청래 지지자들이 왜 반명몰이를 당하고 왜 정청래 지지자들이 반 이재명 세력이 됩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분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청와대가 만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어요. 누가 다른 점으로 싸우기 시작했고 누가 이번 선거에 개입해갖고 정청래 대표 지지자들과 김민석 대표 지지자들을 원수로 만들었습니까? 기가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8.9%. 우리가 뭐라 그랬죠? 30% 얼마 안 남는다 그랬죠.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저런 기득권 세력들에게 공격받아도요, 개혁을 시작하면서 지지층들에게 응원을 받으면요, 절대 40% 아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6주 연속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부정평가가 57.9%예요.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되는 여론조사가 뭐냐면 아주 잘하고 있다. 집권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요, 아주 잘하고 있다가 40%였어요. 그때는 코어 지지층들은 무조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가 지금 몇 프로 나오는지 아세요? 13% 나와요. 아주 잘하고 있다가. 그나마 아직까지도 우리 민주당 대통령이니까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해주는 거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는 못 누르는 층들이 코어 지지층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더욱더 여러분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40대 50대죠. 40대 50대가 돌아섰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국정 지지율이 1년 만에 38.9%가 나왔다는 거는요, 대통령이 뭔가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6주째 하락되고, 이거 대통령이 뭔가 지지층들을 위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부동산 이런 것들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도대체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진짜 40대 50대 핵심 지지층들,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끝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셔도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개혁 때문에 저들에게 두드러 맞으면요, 서초동 촛불 집회 같이 지지자들이 일어나갖고 100만 명을 모아갖고 대통령에게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개혁하라고 뽑아놨더니 개헌한다 그러고, 내란 청산해달라고 했더니 내란 청산하고 윤 국힘당 작살내달라고 했더니 민주당 작살내가고 있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민주당 TV나 그런 거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들었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민주당 TV는 총선 준비용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건 총선 준비용이에요. 근데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다 할 겁니다. 그 이유는요, 왜 여러분들 김민석이 민주당 TV를 만들다 그러면서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랑 동시간대 하려고 하냐면요, 본인이 공천권 들고 있어서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2028년 공천권을 쥐고 있는 김민석이 오늘 계속 민주당의 어떤 정책 발표나 새로운 것들을 김민석 TV에서 발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뉴스공장에 나가서 어제 검찰개혁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서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그 이해를 돕고자 많이 했죠. 무슨 말이냐? 야, 내가 공천권 들고 있어. 뭐든지 중요한 거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얘기해. 그거죠. 응? 여기서부터 얘기해. 응? 이건 뭐냐면 의원들 관리하는 거예요. 응? 의원들 관리하는 겁니다. 의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딴 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내가 공천권 들고 있어. 내가 공천권 들고 있으니까 너희들 여기 와서 중요한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해. 뭐든지 어제 의총이나 어떤 상임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으면 여기서 얘기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언론들은 이거를 이제 기사로 받았을 수는 있겠죠. 잠깐만. 지금 맞춤 설정. 언론들은 여러분들 이게 받았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언론들이 계속 김민석 TV를 응원할까요? 안 응원해요. 이거는 정말 정준희 교수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김민석 TV에서 나온 내용을 갖고 뭐 그 인용 보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만, 마치 김민석 TV에서 정보 제공을 하고 그런 거 하지만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여러분들 성공할 수 없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김민석 TV 나가갖고 만약에 다음 달이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총선이 한 3개월 남았어. 김민석 TV 나가갖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필은 할 수 있겠죠. 응? 그건 이재명 세력들만 보는 방송이야. 응? 김민석 TV 오픈하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볼 것 같아요? 1도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송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경선용 방송인 거예요. 김민석 TV에서 내가 공천권 들고 있으니까 넌 나오라면 나와. 너 요 시간에 방송해. 그게 하면 그냥 경선에서 너 여기 충실하게 나오니까 경선에서 너 내가 밀어줄게. 처음엔 따르겠지 의원들이. 근데 자기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거기서 본선이 중요한 사람들은 여기서 나가서 방송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응? 그럼 여태까지 뉴공의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왜 나갔습니까? 뉴공에 나감으로써 겸손우님들 다에 나감으로써 민주당 지지층들과 중도와 나머지 언론들의 주목도가 있기 때문에 왜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하면 언론들이 그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들을 기사화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접하면서 그 사람의 인지도를 올리고 김민석 TV 해봐야 저 이재명이라는 뉴박 세력들 들어와갖고 송가역들이랑 대표님 응원하는 그런 방송밖에 안 되는 거예요.